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는데, 사실 저희 당의 사정을 또 전국이 돌아가는 걸 이미 들으셔가지고 아실 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이 사실은 많은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동지 여러분께 이게 악법이다, 정말 악법이어서 통과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 법도 통과됐고, 그래서 또 경제 3법이라고 하는 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도 통과됐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제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법들이 통과됨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참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우리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어떤 간에 통과시킨 여러 법들의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이 앞으로 대응 방안을 적절히 강구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이 강의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라고 하는 게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물론 이 법안을 알고 계시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중요한 악법들이 많아가지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근데 이 법안 자체는 사실은 그 깊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동지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자라난 청년 세대들에게, 학생들에게 실제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교육이 잘못됐을 때 그 폐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평생 동안 그 폐해에 시달릴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거, 정교조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교조를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실은 망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주요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전교조의 폐해를 넘어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학교죠. 학교, 초, 중, 그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전교조가 아니고 이제 교수노조 이런 쪽인데, 대학에서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초중고의 경우에는 정교조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른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유로 사실은 노골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볼 때는. 하여튼 물론 이제 요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지만 하여튼 굉장히 좌편향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이것을 노골적으로 편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교과서에 그런 완전히 좌편향적인 색채를 띠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근데 그래서 역사 왜곡을 하면서도 좌파들이 하면서도 어차피 국사라는 과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국사 과목의 내용 속에는 물론 좌파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과목 자체는 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정교조가 그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좌편향된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교육지원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바로 뭐냐면 1차적으로 학교 자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좌파 교육을 노골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른 교육기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주시민교육기관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학교로 침투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구조를 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 사상, 좌파 이념, 또는 좌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합법적인 또 제도화된 어떤 방식으로 뭐냐면 확산시키는 거. 바로 발판을 마련해주는 법안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입니다. 그냥 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민주시민교육법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지원법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오늘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발의된 게 11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12월 30일에 뭐냐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12월 30일에. 그래서 회부가 돼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입법 예고기관은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가 입법 예고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검색한 게 어제 저녁 늦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이 법안에 대해서 약 1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의견이 제출됐는데 그 1000개가 넘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로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법안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있던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제정안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1000건이 넘는 그 의견이 제출됐는데 그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는 것은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대학 특히 이제 그 좌파 성향의 교수들이 뭐냐면 이 법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치밀하게 해왔습니다. 그 학교 교육, 지금까지 뭐 교육법에 따라서 실시되는 학교 교육, 제도 교육 이 차원에서 좌파 사상을 침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이걸 제도화된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아예 제도적으로 좌파 사상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드는 목적이 뭔가?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그 입법 목적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좌파들은 자기 자신의 숨겨진 본래의 목적 또는 본래의 의도 이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또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그 내용이 전부 좌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관찰하는 그 숨겨진 목적을 관찰하는 그런 기구,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 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적 역량을 갖춰주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자질 이걸 키운다.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죠. 민주 시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이긴 하지만 하여튼 민주라는 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자질과 역량을 함양한다. 이걸 길러준다.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시하느냐? 근데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일상생활의 각 영역입니다. 이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많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생활의 각 영역에서 하여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냐. 선거 정치 교육. 이제 감이 오시죠. 선거 정치 교육을 제일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죠.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선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고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드는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그 교육은 뭐겠습니까? 바로 좌파 정당을 그리고 좌파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찍도록 교육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편향적인 이야기는 빼고 그냥 선거 정치.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거 정치 교육.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건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 다음에 공동의 문제 해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그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 소통 능력. 그 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판별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정치교육.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공동체의식 함양. 그 다음에 소통 능력.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판별 능력. 이게 사실은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뭉쳐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좌파 정당, 좌파 정치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했냐, 좌파와 우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판별 능력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판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보와 우파의 어떤 우파 세력에서 전달하는 사상이나 이념하고 좌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파에서 전달하는 내용들은 전부 가짜로 바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좌파 성향의 그런 사상이나 어떤 이념 같은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 소통 능력. 이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우파 좌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간에 집중적으로 소통 능력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통 능력을 갖게끔 그렇게 기르겠다는 겁니다. 말 잘하게, 토론에서 안 지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공동체식. 이때 공동체식은 뭐 아시겠지만 좌파들은 사실 우파를 공동체 구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지배하고 자기들이 통제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공동체지, 우파와 공존하는 공동체, 또는 우파가 오히려 지배력을 갖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깨버립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죠. 심지어 대한민국이란 가장 큰 공동체조차도 사실 깨려고 하는 게 좌파 세력들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자, 선거 정치 교육, 그리고 이 소통 능력 길러준다. 그 다음에 판별 능력을 길러준다. 이런 것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고,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과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또는 기관 또는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동지님들께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탈리아에 그람시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죠. 그람시가 제기한 이 중요한 이론이 헤게모니 이론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전격전에 대비한, 전격전과 구별되는 진전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헤게모니가,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회로 들어가고 학교기관에 들어가고 그 문화단체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던 게 그람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교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는 좌파 성향의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그람시 이론에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요소를 지금까지 제도화된 제도 교육이죠. 학교 교육, 이걸 중심으로 이제 좌파 후속 세대, 좌파 후속 세대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부분. 물론 정교조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배단을 낳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육기관을 사회 곳곳에 만들자는 겁니다. 기존의 학교와 구분되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좌파 후속 세대를 양성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좌파들이 그 좌파 후속 세대를 학교와 거의
같은 수준의 법적인 보호를 해주면서 국가 예산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걸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이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여기서 이 법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적 가치는 이 좌파들은 이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지난번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개헌을 시도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었죠. 그죠? 그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법적 가치는 좌파적 관점에서 해석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역량.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자유를 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빠졌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개헌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를 빼버린 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 이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보칙에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유사 명칭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시민 교육원 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이런 걸 또는 민주시민교육기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거나 하여튼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 다른 기관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좌파 정권과 좌파 자치단체장이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지정을 했다고 하면 우파 쪽에서 대항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파 쪽에서 그렇게 근데 그 명칭을 사용해서 등록을 하면 안 받아줍니다.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명칭, 민주시민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좌파가 민주시민교육원, 교육위원회,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만드는 법안이 바로 뭐냐면 이 법안이고, 그때 그 민주시민교육기관이라는 건 뭐냐?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그 법안에 보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단체,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단체, 시설 이건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 사실상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하여튼 좌파 법인, 좌파 단체가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좌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바로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파 기관은 이걸 설립 못합니다.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좌파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장식용 비슷하게, 그렇죠, 굉장히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써내놓으면서 그게 이제 3조에 이제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3조 상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시민교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자,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정성과 중립성은,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죠. 문재인이가 어떻습니까? 공정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우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혀 공정하지 않죠. 그런데 좌파 세력들은 그걸 공정하다고 우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주시민교육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정성과 중립성은 좌파적 관점에서 보는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파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파 진영의 교육기관, 민주시민 교육기관 신청,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위한 바로 명분, 근거조항입니다. 좌파 단체들이 하면, 근데 민주시민 교육기관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을 하면 그때는 받아줍니다. 근데 우파 단체가 그런 민주시민 교육기관을 등록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이게 우파에 편향되어 있다, 특정 정파에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등록 신청을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악용되는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파 진영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그런 정말 심각한 편향성을 띠는 독소조항, 이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언어가 좌파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우파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우파 진영이 들어서 여지를 안 주는 겁니다. 바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3조 5항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일단 등록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죠. 그러면 그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좌파 정권이, 좌파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흔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흔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냐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자기들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실제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자기들이 뭐냐면 일단 이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나서는 교육기관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니까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 굉장히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과 자율성, 뭐 좋은 말 다 갖다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건 좌파 관점에서 해석된 편향된 공정성과 중립성, 편향된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원칙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아까 그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좌파들이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좌파 교육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활성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라는 겁니다. 돈대 줘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좌파 학자들 포함해서 좌파 학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데려와서 키우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또 그래서 부세대를 또 양성하고 이런 그 재생산 구조를 갖추려고 합니다. 하여튼 전문 인력을 양성해라. 뭐 전문 인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좌파 학자들, 좌파 교육자들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좌파 학자들, 교육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재정적 지원, 예산 주라는 얘기죠. 근데 예산만 주는 걸 고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지원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적 지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민주시민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이 법안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도 양성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산 빼먹기입니다. 예산 빼먹기죠. 이 법 통과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그 기관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 학자, 좌파 교육자들 불러 모아서 교육시키고 또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좌파 사상, 좌파 이념을 이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법안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하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어 있냐면,
기본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은 뭐냐?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뭡니까? 전 행정기관을 사실은 통할하는 그런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냐면 이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 단위로 이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이런 거, 그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가 뭐냐, 추진 방향이 뭐냐,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은 그건 뭐냐, 그리고 교재나 여러 가지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들,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 그렇죠. 당연히 바로 짐작하시겠지만 좌편향 그런 학자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지은 책을 교재로 선택하겠죠. 그런 교재 활용 계획. 그리고 이제 그 교육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부 담고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행정안전부 장관이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기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어떻게 했냐, 그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시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마다 그게 맞는 시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정말 치밀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면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우리 기존 학교 교육이 전부 이렇게 동아리 되게 돼 있죠. 바로 그 교육부 장관이 학교 교육을 기본적으로 통제한다고 한다면, 이 민주시민교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관련된 교육관들을 전부 통할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디로 넘어가냐? 기존에 우리가 초중고 이 학생들의 교육이 아니고 이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그걸 이 기본 계획에 또 시행 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어떤 업무를 자신이 감추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기관들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나 기관들 설치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입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가 있죠, 그죠? 그 시도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부처 차관. 이 차관에는 아마 행정안전부 차관, 그리고 아마 교육부 차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 차관,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차관. 그다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10명. 근데 국회에서 추천할 때는 여당 10명, 야당 10명입니다. 여당 5명, 야당 5명입니다. 그래서 여야 균등하게 5명씩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아까 말씀 차관직 있죠? 차관직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률에서. 그 다음에 그 여야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죠. 10명, 5명씩 10명. 그 다음에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그냥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위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바로 좌편향 일색이죠. 5명, 야당 추천 5명 빼고는 아마 전부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15명은 좌편향 위원들로 구성되고, 야당 추천 5명 정도만 아마 그래도 그나마 어떤 간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여튼 여당 일색에 좌파 일색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그 21대 총선에서 자기들이 17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한 게 지금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의 야당이 나중에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거 잘 없죠. 폐지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기관 같은 거 설립해 놓으면 그걸 없애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좌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결정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그래서 실제로 민주시민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다 갖는데, 철저히 여당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이 국민의힘당이 과연 이걸 반대할 수 있을까? 이法案을. 왜 그런 우려를 하게 됐냐면, 어떤 간에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 몫이 있죠. 5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죠. 이 제법에 빠져가지고 또 이 법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뭐 야당에도 5명의 위원 추천권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자라고 해서 받지 않을까 해서 걱정됩니다. 그러고 사실은 남겠죠.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교육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지역 차원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죠. 근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시도지사 밑에 또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민주시민교육위원회라는 걸 따로 또 만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기본계획, 교육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계획을 만들죠. 그리고 시행계획을 실시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민주시민 교육위원회를 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또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를 채우고 있습니까? 좌파수를 채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거죠. 특권적인 취업의 통로입니다. 그 교육위원회, 그리고 지역교육위원회, 여기에 좌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그 도수적인데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민주시민교육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은 법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 1명,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 교육원의 구성원들이 이제 원장, 부원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책, 뭐 실장, 뭐 과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교육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기관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교육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좌파들 뽑는 겁니다. 원장 뽑고, 부원장 뽑고, 실장 뽑고, 연구원 뽑고, 이 엄청나게 많은 좌파 인력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좌파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포장을 어떻게 하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겁니다. 포장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좌파 사상, 좌파 이념, 좌파 정책 이걸 교육하는 거죠. 교육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원입니다. 이걸 국가예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예산으로. 엄청난 큰 건물,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갖춘 그런 공룡 같은 연구기관이 좌파 전용의 연구기관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좌파는 거기 또 취업하는 거죠. 취업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좌파 연구, 좌파 성향 연구, 교육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공무원 시험 안 거치고 자기들의 독자적인 선임 절차에 따라서 연구원 원장 선임하고 부원장 선임하고 연구원 선임하고 다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여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공룡 같은 기관입니다. 거대 기관입니다. 거대 기관인 민주시민연구원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합니다. 국가예산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문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연구원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뭐냐면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기관이 이제 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뭘 하느냐면 그 집행기관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민주시민 교육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 지역 교육센터라고 그냥 약식하게 있습니다. 지역 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건물 또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교육센터니까. 그게 좌파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시행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 교육센터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정말 성성이 많은 기관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민주시민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은 그렇습니다. 이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설 이것들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필요한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교육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시도지사가 뭐냐면 이걸 교육기관으로 민주시민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아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인제학교가 있는데 근데 인제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죠. 그럼 평생교육원을 근데 민주시민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각 대학들이 지금 특히 이제 이 고졸자들이 인수가 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외부에 어떤 교육 수요를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평생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일종의 부대 수익 같은 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 공자금 폐도 많이 있지만 국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것도 뭐냐면 각 대학의 재정 수입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을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민주시민 교육관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각 대학들은 서로 받으려고 등록 신청을 하겠죠. 그럼 사실은 대학들이 예속됩니다. 이 법에 설치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같은데 또는 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에 예속되는 거죠. 아마 좌파 교육 정책에 바로 그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좌파들, 노동조합도 그렇고, 좌파들이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노조 같은 데서 교육 같은 거 실시 많이 하죠. 아마 지하철 역사 같은 데 가보시면 노동부 교육 이런 거 한다고 많이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실 텐데, 이런 기관을 원래는 그 노동조합의 비용으로 하는 집행을 해야 되죠. 근데 지하철 노조가 만약에 뭐냐면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 지하철 노조에 대해서 이 민주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받아줘가지고 그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좌파 단체를 굉장히 많죠. 학술단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하여튼 띄고 있는 그런 좌파 단체도 많이 있죠. 그런 기관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냐? 민주시민 교육기관으로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경우에 근데 노조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일종의 시민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단체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좌파 단체들이 많죠. 그 기관들이 전부 뭘로 지정을 받냐면 등록을 하냐면 민주시민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다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예산 막 퍼주는 겁니다. 근데 우파 단체가 하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낸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성, 공정성, 자율성 이런 거 보장이 안 돼 있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우파 단체들이 하면 등록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좌파 단체들은 하여튼 교육기관으로 등록해서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하여튼 엄청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제 강좌 같은 거 합니다. 뭐, 근데 주민센터 강좌 같은 거 있죠. 그런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연령대의 강좌를 합니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파단체는 아예 등록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학생들,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 차원에서의 좌파, 좌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이제 아예 대놓고 성인교육의 전등력에 있어서도 바로 좌편향된 교육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 주민센터 같은데 가서 합법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선거 교육한다는 이름으로, 정치 교육한다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다 받아가면서. 이제 좌파들 살판 난 거죠. 살판 난 겁니다. 자, 이게 만들어 놓으면 좌파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는 뭐 연구한 것을 마음껏 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바로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전 국민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전 국민을. 어떻게 말하면 언론이, 좌편향된 언론이 전 국민을 세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안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좌파들이 지지 잘 안 됩니다. 좌파들 별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실력이 없고 뒤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교사로 이렇게 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들을 떠돌고 있죠. 그럼 이 좌파, 이 인력들을 하여튼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에 취업시키는 겁니다. 좌파들. 위원회, 연구원, 그죠? 그리고 교육센터,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곳에서 취업을 시키거나, 거기 나가서 출강을 하게 만들거나, 강의를 나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지위는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합법적 지위입니다. 그 당당하게 좌편향된 교육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정치 교육. 선거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문제 삼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거 선거 정치 교육이다. 사실 좌파 지지 이론 같은 거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더라도 하여튼 이건 그 선거 정치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전부 그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안다. 선거 정치 교육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했을 뿐이다. 라고 바로 그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 국민을 상대로 세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악법, 이 악법이 바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물론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그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좌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바로 법안입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벌고 그런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이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좌파들이 이걸 포장을 잘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슬쩍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앞으로 제가 악법이라고 했던 법안들이 다 그래도 통과돼서 제가 좀 강의하기도 좀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악법이라고 강의하면 이거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런 우려도 드는데 하여튼 이런 좌파들의 밥그릇 챙겨주는 법안, 바로 이게 민주시민 교육 지원 법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제가 통과된 법률 가운데서 때문에 이미 됐거나 또는 통과될 법률안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안,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이 약간 늦었는데 그 점 좀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